예, 하루하루 뭐 쏟아지는 뉴스의 양이 엄청나죠. 뉴스를 봐야 되지만 뉴스만 보면 또 좀 중심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를 넘어서 인사이트를 주실 분들을 모시는 시간이죠.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과 반도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올라주면서 기대감들이 있고요. 시장도 좋고. 결국 이제 반도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뭐 겨울이다 봄이다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반도체 업황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예. 디램 현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예. 또 낸드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해까지 굉장히 좋았죠. 디램하고 낸드 상황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난 연말부터 현물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1분기 때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는 뭐 가동률을 상당히 많이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네. 디램도 지금 업체들의 그 출하량, 이 가이던스가 두 자릿수 감소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AI 관련된 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수요는 견조한 편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특히 중국의 딥시크 이후에 중국 쪽에서의 AI 수요가 좀 더 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의 이구 환신 효과로 인해서 중국의 가전제품 수요가 좀 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레거시 이 제품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공급은 약간 줄이고 있는데 수요가 조금 살아나는 부분들이 보이면서 현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바닥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대만의 디램 업체라든지 또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이제 낸드 업체가 있는데 네. 이 회사들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40%에서 많게는 80%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못 오른 다른 메모리 업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쪽에 좀 관심들이 많이 쏠리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HBM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 반도체 레거시 쪽을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이 레거시 쪽에서의 수요 증가, 가격 상승이 좀 잡히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은 삼성전자가 서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레거시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나 수요 증가가 분명히 디램 수요가 많겠지만 결국은 엔비디아의 HBM 통과 퀄테스트 그 문제가 뭐 다음 세대로 가든 통과를 되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뭐 결국은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큰 문제 없이 저는 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확히 언제 되느냐 이거는 저희가 뭐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주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 단순하게 HBM 퀄 통과 요거를 넘어서는 네. 삼성전자 그 뭐라 그럴까 내부의 뭐 결속력을 다지고 또 근본적인 경쟁력을 좀 높이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삼성전자다움을 삼성전자의 DNA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정량적인 게 아니어가지고 그죠? 정성적인 게 돼가지고 평가하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예를 들면 결국에는 성과로 나오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저도 듣는 네. 것들이 있고 뭐 하는데 아직은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좀 통일된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시차를 두고 실적이나 숫자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어제랑 조금 사들어오는 것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이 좀 복합돼서 들어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이제 미국 반도체 주가 중에 좀 특이한 점은 예. 삼성전자보다 더 부진한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인텔이죠. 인텔이, 예. 예. 인텔이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새로운 CEO가 이제 CEO 고, 지명되면서 10% 이상 급등, 지난주에 한 주 동안 16.5% 올랐고 네. 어제도 또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과거의 왕자들 조금 기지개를 켜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변수도 예. 삼성전자 주가에 약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반면에 뭐 작년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HBM 분야에서 독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올해는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이닉스는 견조합니다. 네. 실적도 상당히 견조할 것 같고 특히 아까 중국에서 딥시크 이후에 예. 중국의 AI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주가상으로 보시자면은 하이닉스 주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와 상당히 네, 연동이 될 수밖에 연동돼서, 없습니다. 예. 근데 올해 들어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조금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뭐 이런 기조 자체는 하이닉스도 견조하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굉장히 거고. 견조할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또 올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엔비디아가 좀 힘을 내주면 네네. 뭐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는 사실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반도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뭐 칩스법 보조금 이런 것도 뭐 이제 안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반도체 쪽에서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는요.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트럼프 리스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 그리고 네. 모든 국가의 가장 그 큰 변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칩스법이 문제가 될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특히 더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뭐 또 미국 반도체와의 그런 관계도가 높은 TSMC는 미국에서 투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우려가 더 큰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이 트럼프 이슈가 큰 거는 뭐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사실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매출 감소가 그렇죠. 예.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익 감소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공통적인 문제고 특히 만약에 정말 그로 인해서 반도체 매출에 글로벌 매출에 좀 타격이 간다 그러면 이익 감소는 좀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니까 반도체든 뭐 자동차든 다 가서 짓는 건데 보조금 얘기는 뭐 전 정권에서 주기로 했던 걸 가지고 좀 줄다기를 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제 생각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 쪽으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 약간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판매하는 데 대한 수준까지의 규제는 아닌 겁니까?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거는 뭐 일단 중국 쪽에 그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제품별로 그 허들을 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HBM2까지 그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밑으로 과연 레거시까지 과연 그 견제하겠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이제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예. 그 미국 사실은 뭐 지금 전체적인 산업의 트렌드가 AI의 산업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딥시크 충격으로 또 중간에 잠깐 멈칫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쪽에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의 조정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계속 투자에 관한 이야기, 효율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투자를 해줘야 이게 좀 약간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의 빅테크 조정은 일시적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일시적일 텐데 네네.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 한 해를 놓고 본다면 저희가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M7보다는 네. S&P 493이 예. 오히려 좀 낫겠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넌 US 테크 이쪽이 좀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딥시크가 던진 이 화두가 있죠. 사실 저희도 그때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제목은 이제 딥소공이었어요. 예, 딥시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런 의미였고 결국은 기존에는 그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경쟁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측면에서 그 빅테크 하면 또 자본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이제 예. 그쪽에만 눈을 돌리지 말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뛰어난 업체로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딥시크가 가져온 충격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5천만 원 칩이 아니라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이랑 이어지지만 빅테크 업체들의
고가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우려와 함께 상대적으로 뭐 저가 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늘 것이라는 얘기가 공존하잖아요. 네. 썸을 하면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네. 이제 항상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원래 그런 굉장히 고가 제품에 네. 집중돼 있던 이 수요가 결국은 좀 더 확산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네. 되면은 오히려 이제 범용 반도체, 예를 들면 사실은 저희가 냉정하게 보면은 메모리도 일종의 범용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쪽도 같이 좀 늘어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집중되어 있던 M7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투자 풀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GTC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엔 뭐 대단했는데요. 젠스랑의 등장 자체로만 해도 받을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올해는 뭐 엔비디아가 좀 주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또 주제도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그 집중도는 작년보다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엔비디아의 GTC 주목할 부분 좀 알려주세요. 뭐 항상 그랬지만 네. 이번에 그 이제 블랙엘 울트라로 알려진 이제 GB300 칩 요거에 대해서 좀 스펙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아마 이번에 표현이 VR로 될 것 같은데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이제 네. 블랙엘 다음 버전에 대한 칩 요거에 대한 뭐 스펙이나 이 성능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이제 중요한 휴머노이드 관련한 로봇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지금 일부 그 업체들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양자 네.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이제 젠슨왕이 지난번에는 좀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과연 이번에 좀 시각을 바꿀 건지 그런 것들이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젠슨왕도 참 그런 걸 미리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이런 쪽에 대해서도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죠.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좀 붐업을 좀 시키려는 것 같고요. 여담입니다만 젠슨왕하고 트럼프하고는 좀 정리가 된 걸까요? 지난번 사실 트럼프 취임식 때 중국이랑 대만 갔었고요, 그죠? 갔다 와서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뭐 알려진 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엔비디아도 중국 쪽이나 이런 쪽에 그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네. 이제 잘 해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잘 해가겠지만 사실은 네. 기업 그 CEO들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이런 계속된 어떻게 볼까요? 이 말바꾸기라든지 네. 좀 과도한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시면은 가이던스가 다 안 좋아요. 시장 예상보다 다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불편해할 수 있고요. 뭐 젠슨왕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지만 중국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국이 아직은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AI의 그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중국도 뭐 여러 시진핑 주석도 여러 그 어려움들로 내부적인 불만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중국도 그죠. 밖으로도 뭐 떨쳐나가기 어려운데 미국하고 다시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딥시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간 기업들 다 몰아세우고 뭐 투자하고 상당히 그 좀 날개를 단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그 딥시크가 가져온 그 딥시크 제2의 딥시크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 또 많을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국의 AI 산업, 중국의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딥시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제가 뭐 관련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그 펀더멘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국이 딥시크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이 이런 그 응용 분야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펀더멘털한 이 기초 학문에 대한 깊이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게 굉장히 저는 폭발력이 있는 그 잠재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 기초과학이라든지 응용과학 양 분야에서 미국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 수준까지 이미 올라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분들이 줄어들면서 중국 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
관련된 뭐 ETF 이런 것들 예. 항생 테크 관련된 ETF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산업에 대한 좀 트렌드나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한 2년 동안 AI의 흐름들이 엄청난 정말 변화들과 흐름들과 돈을 빨아들였고 기대감이 모았는데 딥시크 이후에 약간 또 좀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AI 산업이 이제 꺾였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산업을 볼 때 단계별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어떤 걸 포인트로 보고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올해는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한 2년 동안은 그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네. AI 산업이 전개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는 지금 지정학과 트럼프라는 이 불확실성에 이제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AI의 장기적인 성장은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난 2년과 같은 그런 강한 모멘텀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배트를 짧게 쥐고 네.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AI 산업 전체는 그렇고요. 그 섹터를 보면 어쨌든 그동안 잘 갔었던 고가치 이런 것보다는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네, 이런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도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만 알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이제 올해는 관건이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비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중국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기업 접근하기 어렵다면 ETF 전략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정도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오늘 반도체 어제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 많이 얘기했지만 깊은 사실 이야기를 오늘 센터장님과 나누었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닥의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섹터에 관한 이야기군요.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내일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반도체 이야기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